안녕하세요. 유레카입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미국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인력과 자본으로 무섭게 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중국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 때문에 세계가 망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전기차 관세를 현 25%에서 10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생산 관세는 25%, 반도체와 태양전지는 50%, 기존 대비 2배에서 4배 이상 크게 상향을 시켰는데요. 미국뿐만 아닌 유럽연합도 기존 10%에서 최대 48.1%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나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기존 25% 과세를 다 올렸고, 천연이나 알루미늄 분야에서도 관세가 없었는데 무려 25% 이상 인상을 진행했네요. 반도체나 태양전지, 한국 크레인 분야에서도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고루고루 관세를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제니 예런은 지금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를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중 정책이 아닌 중국의 과도한 수출 보조금으로 전 세계 시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신흥 시장을 포함해 국가 테크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관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이고 중국 발전을 탄압하고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최대 수혜자가 보호무역을 천명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주장대로 관세 조치가 시행된다면 단호한 조치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없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엄청나게 극심한데요. 이런 녹색 전환이 가능할 것 같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기후변화 문제로 자연재해가 무려 1.7배나 늘어난 상태죠. 한 해 자연재해가 7,348건이 발생하고 있고 123만 명이 매일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유로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가 없으면 과연 너희들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수소 생산 점유율에서 무려 45%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미국의 3배를 넘고 한 해 수소 프로젝트에만 무려 225조 원을 투입하고 있죠. 2024년 한국 예산이 638조 원인 걸 감안한다면 수소 한 분야에만 무려 한국 예산의 3분의 1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네요. 수소는 클린 에너지의 완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의 주성분으로 전기를 생성하고 이를 연료전지에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석탄이라든지 원전, 이런 현재 전기 생산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일부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태를 제외하고 수소 분야는 완전 무궁의 꿈의 클린 에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꿈의 클린 에너지를 전 세계에서 생산된 수소의 45%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선두주자인 태양광은 중국 보조금을 필두로 수많은 업체가 난립했었는데, 현재 살아남은 업체는 규모의 경제화를 실현한 상태이고요. 더 이상은 보조금이 없어도 우리는 혼자서 자생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모듈 가격이 1와트당 10센트로 한국이나 미국, 유럽의 반값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데요. 중국 업체는 태양광 모듈 세계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품질 차이도 거의 없다 보니까 굳이 비싼 한국이나 미국, 유럽의 태양광 패널을 쓸 필요 없이 중국산이 거의 전 세계를 도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글로벌 무대에서 탄소 중립을 외친 사례는 중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최강자라는 자신감이 아무래도 한몫했겠죠. 되려 미국이나 유럽에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3배 이상 늘리라며 오히려 질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체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자국 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 GDP에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전체 GDP의 40%를 육박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를 필두로 테크 산업에도 엄청난 진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라는 평가조차 받고 있습니다. 버스나 자율택시 등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는 연간 9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바이두나 둥펑자동차는 구글의 웨이모보다 5년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데이터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도시 전체가 거의 자율주행 실험실이라고 봐도 육박한데요. 총 자율주행
실험실 길이만 3,378km가 됩니다. 이 3,378km는 서울, 부산을 무려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거리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자율주행 기술이 늘어난 이유로는 이 라이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라이다는 전파 대신 직진성이 강해서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미국산이 개당 1억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고가였었거든요. 이 자율주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를 중국은 무려 150만 원에 생산합니다. 1,5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에 생산을 하다 보니 엄청나게 빠르게 자율주행 데이터를 누적할 수 있었고, 이 분야는 이동수단의 게임 체인저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선진국들은 군사력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그 분야의 핵심 기술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슬라가 왕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전기차 약진도 상당히 빠른데요. 1,000만 원대의 저렴한 최저가 모델부터 슈퍼카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 트림을 압도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거의 다 사들이고 있는데요. 한 해 무려 생산되는 전기차가 10대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중 5대에서 6대는 거의 다 중국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체 생산한 전기차를 수출하는 부분도 8.7%로 매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리그룹은 영국의 스포츠카 로터스를 인수하면서 최저가 모델부터 최고급 슈퍼카 영역까지 장악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리그룹은 2010년 볼보를 인수를 시작으로 각 브랜드들을 빠르게 인수하면서 매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중국 기업이 인수하면 브랜드 훼손 및 매출이 하락할 거라고 조롱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지리그룹이 인수하고 나서 영국의 로터스는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판매량에서 내연기관차가 아닌 63%의 판매량이 전기차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죠. 또한 지리그룹은 에스턴마틴이나 벤츠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빠르게 시장 입지력을 키워가며 올해 9월에는 한국에도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리그룹뿐만 아니라 애플을 집요하게 따라하던 자플, 대륙의 실수로 불리던 샤오미는 애플이 10년 공들이다가 포기한 전기차 시장에서 7 모델을 출시하며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판매량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4분 만에 1만 대를 팔아버렸고 27분 만에 5만 대를 판매할 정도로 거의 초동 물량이 완판될 정도로 빠른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는 700km 주행이 가능하고 5분 충전으로 8km를 주행하고 15분 충전으로 무려 350km를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5.28초, 최고 시속 210km로 나오고 있고요. 가격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최저가 트림의 가격대는 4,010만원부터 최고가 트림을 하더라도 5,570만원으로 연간 10만 대에서 12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차량이 샤오미가 만든 SU7 모델인데요. 좀 뭔가 디자인이 익숙하죠. 포르쉐를 따라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무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제품의 성능이나 특히 가격적인 면에서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은 저도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간 10만 대에서 12만 대라는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저희가 한 해 지금 현대와 기아, 현기차가 소위 판매하는 판매량이 731만 대이거든요. KG 모빌리티는 전 쌍용차인데 판매 수량이 2013년도가 11만 6천 대. 어찌 보면은 KG 모빌리티는 오랫동안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고 나름의 입지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 전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샤오미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가전도 다양하게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 샤오미가 어찌 보면 KG 모빌리티의 연 생산량과 육박할 정도의 지금 판매량을 발휘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기차만 뿐만 아니라 배터리 설계도 부분에서도 중국은 약진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설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구체 분야가 있거든요. 이 전구체 분야는 여러 기업들이 다양하게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 과정으로 양극화 물질 과정을 거쳐한다고 해요. 거의 양극재 제조 원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중국은 거의 전구체 분야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구체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한국 등 다양한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배터리 설계도를 넘겨야 하고, 이러다 보니 거의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설계도를 확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래 미국이 배터리 셀을 비롯한 각종 제조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전구체 분야는 좀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전구체 분야는 이렇게 미온적이었냐? 전구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수질 오염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환경 오염 분야에서 2010
2010년도부터 기후변화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 분야는 좀 외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런 분야에서 되게 관대했고, 그러다 보니 거린메이나 CNGR 같은 세계적 전구체 기업이 탄생하는 빌미를 마련해 줬습니다. 나아가서 중국은 현재 전기차가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다 보니 2025년에서 2030년에는 사이클상 폐배터리가 많이 빠져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 폐배터리 시장도 지금 이렇게 독점을 하기 위해 매섭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올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한국 기업이 주름 잡고 있던 3만개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소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3만개 하이니켈 배터리는 말 그대로 니켈 함량을 80% 이상 올린 니켈을 8알, 코발트 1, 알루미늄 1, 8대 1대 1대1 비율로 만드는 배터리를 3만개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니켈 비중을 올리게 되면은 밀도와 출력이 올라가서 소위 오랜 기간 동안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출력 또한 좋기 때문에 소위 제로백이라든지 차량의 빠른 속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좋아서 저희 나라를 비롯한 각 기업들은 3만개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술력을 올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기차 생산과 함께 배터리 분야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중국은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배터리조차도 못 만들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핵심 광물부터 완제품 배터리까지 전 밸류체인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구체는 거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도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여러 나라 또는 여러 기업에서 대체제를 찾고 있지만,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중국 기업을 대체하는 대체제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닌 광물 분야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니켈, 흑연,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했고, 미국은 요소 때문에 기존 7.5%에서 25% 관세 인상 발표를 했으나 아마 중국의 침공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구체와 고순도 리튬 화물 수출을 끊으면은 테슬라도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될 정도인데요. 대체 어느 정도로 공급망을 장악한 상태일까요? 중국은 남미와 아프리카에 큰 돈을 투자하며 광산회사를 사재기한 상태인데요. 핵심 광물인 흑연은 70%, 난간은 95%, 코발트는 73%, 리튬은 67%, 니켈 63%, 거의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작게는 60%에서 많게는 90% 이상까지 장악을 한 상태인데요. 이 광물 소재 장악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기업도 중국의 장악력이 엄청납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재 생산에 대한 필요한 양극재는 77%, 음극재는 92%, 분리막은 74%, 전해질은 82%로 광물뿐만 아닌 광물을 활용한 소재 분야까지 중국이 엄청나게 장악을 한 상태이네요. 사실상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만든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중국이 그럼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은,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 산업에서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꾸준한 실행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현지 공장 생산을 시작하며 이 테슬라 붐이 약간 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자하며 엄청난 빠른 성장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기업과 함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및 첨단 기술을 경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은 로봇 분야에서도 엄청난 약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의 메이디 그룹은 독일의 쿠카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이 독일의 쿠카 기업은 일본과 독일이 양분하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메이디 그룹이 이 독일의 쿠카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산업용 로봇 시장을 일본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네요. 미국 및 서방에서는 우려를 표현했고, 독일이 엄청난 실수를 자인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단순 노동 일자리가 많은데 산업용 로봇 시장을 키운다라는 거는 중국이 철저한 자기 파괴를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마 일자리 부분에서 엄청난 그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이 커져야 중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화창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전 한국판 세운상가로 불리죠. 한국판 세운상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시간만 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중국의 화창베이가 한국판 세운상가랑 되게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 거의 모든 부품이 있고, 아이폰이나 에어팟, 갤럭시 버즈, 다이슨 같은 거의 모든 제품의 짝퉁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문만 하면은 하루 만에 세상에 없던 것이든 있던 것이든 뭐든 뚝딱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짝퉁 만듦에 키운 제조 실력이 로봇 산업에 엄청난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중국이 과연 나쁜 나라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이 어찌 보면 중국이 시샘이 나서 비판을 하고 있냐, 조금 살펴보자면은 마냥 끝도 없는 비판은 아닐 수 있는데요. 중국의 과잉 생산 통해서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여러 신재생 에너지 테크 기업들이 무너지고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중국 기업밖에 남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중국 기업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독점으로 인한 중국이 가격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소위 텃세를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주도권을 뺏겼을 때는 대처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생산된 과잉 생산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국 기업에도 엄청난 부메랑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전기차나 배터리 생산하는 중국의 1, 2위 기업들이 거의 전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이런 감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이 표현하는 과잉 생산이라는 단어들이 어찌 보면은 마냥 근거 없는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만 놓고 봤을 때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공급 과잉을 하다 보니 거의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망한 상태이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도 더 이상 이대로는 경쟁을 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값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정원 울타리로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렇게 직선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통상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설치해서 햇빛을 받았을 때 이 전체 면이 다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담벼락처럼 쓰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도 업체들이 고사하다 보니까 차라리 남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담벼락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려는 인건비가 더 비싸다 보니까 이런 식의 참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인 룽지그룹은 최근 공장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제 가격의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어찌 보면 입지적인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래 중국은 2005년에 글로벌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지적받으면서 엄청나게 미국이나 유럽의 질타를 많이 받았고, 질타를 많이 받다 보니 중국은 20년 동안 막대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투자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생태계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을 어찌 보면 남발했고, 중국이 15년간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무려 321조 원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보조금을 연장하겠다라고도 발표했는데요. 보조금 문제가 물론 일부 다른 기업들도 받고 있고, 또 자국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중국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데, 가장 큰 문제는 타국은 찬밥 신세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중국이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때 2015년에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했거든요. 거기에는 LG화학이나 삼성, 파나소닉 같은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당시에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외국 기업들은 거의 다 배제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국의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로 보조금을 채웠고, 보조금을 필두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은 올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무려 점유율이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보조금 정책들이 타국 기업들은 제외하고 자국 기업들만 주다 보니 전기차 시장의 무역 불균형이 초래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분야에서 조금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단순 보조금 때문이라면은 사실상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거든요. 논리대로면 우리가 다 지금 이 분야의 선발 주자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만 현재 우리가 지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항공기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선발주자를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재생 에너지 필두로 중국이 지금 미국과 유럽 나아가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있어서 중국이 과연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어찌 보면은 자국 기업의 생산과 자국의 우월한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 과잉을 초래하면서 어찌 보면 자국 기업들도 망하고 전체적인
테크 산업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계속 중국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